여자에게 낚인 후 육아 도움이 되어 잠복수사 검거한 썰. 제목이 너무 어지러운데요. 슈레딩거 양인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보고형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훈련소 반지 원정대 썰을 올린 사람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채택되어 유튜브에 올라가니 신기하기도 하고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재밌었습니다. 약속대로 채택되었으니 이야기 하나 더 풀어보려고 이렇게 끄적여봅니다. 이번 글은 남자판 콩쥐 팥쥐 정도일까요? 하하. 창원 소재지의 산업체에서 입사한 지 3주 정도 지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회사 생활에 익숙해져 가면서 동공이 이제 좁은 시야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아직 혈기왕성한 나이였기에 스캔을 사방에 뿌리면서 탐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사실은 창원하면은 유흥하면 상남동. 상남동은 저희 자취방에 위치하고 있었고 메인 핫플레이스가 제 자취방에서 5분 거리였죠. 그러다가 저는 주말을 대비해 전투 준비 태세를 들어갔고 옷과 향수 등 물자 보급으로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연고도 없는 타지에 와서 아는 사람이 있을 리 없고 회사 동생과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헌팅을 한다 해도 성공 확률이 희박했죠. 그렇게 허탈함에 빠져서 벤치에 앉아서 담배나 피고 있는데 제 앞에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고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네? 라이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네? 160이 될까 말까 하는 아담한 키에 생머리를 하고 있는 귀여운 스타일의 여자였습니다. 저는 순간 두근거렸지만 아유, 라이터? 아유, 그러면 그렇지 라면서 라이터를 돌려받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죠. 그때 그 여성이 저에게 다시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혼자세요? 네, 동생이랑 같이 술 먹었는데 동생은 다른 약속 생겨서 이제 들어가려고요. 저랑 한 잔 더 하실래요? 안 일어나요? 뭐예요? 어디로 갈까요? 맥주? 소주? 둘 다? 그렇게 저는 이걸 헌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툭 던진 찌를 물고 획 하고 낚여갔습니다.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 저보다 2살 많은 연상이었고 직업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불우한 성장기를 겪어왔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랑 닮은 점도 많았습니다. 저 또한 인생이 미친 급행 롤러코스터 타이푼급으로 겪어왔기 때문에 공감 능력은 게이지를 꺾어 제껴버렸죠. 그렇게 저는 그 누나와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게 힘들었지만 저녁마다 누나를 만나서 스트레스를 풀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뭐 그런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깜짝 놀래켜주려고 아침 출근 시간 1시간 전쯤 누나 집 앞에서 숨어서 몰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의 집 위치는 알았지만 그동안 절대 절 집에 들여보내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누나가 집 계단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고 나가려고 발을 한 발짝 내딛는 순간 누나의 오른손을 꼭 잡고 있는 어린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곧이어 어린이집 버스가 골목으로 들어왔고 버스에서 내린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땡땡이도 안녕? 이라는 말을 들은 저의 달팽이관이 직사로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을 꼭 잡고 있던 아이는 누나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누나와 만나서 술을 한잔 먹으면서 제가 본 것을 말했고 그제서야 누나도 말을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결혼을 한번 했는데 시댁살이를 죽을 만큼 했고 임신한 상태였는데 쪼그려서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등 관절풍이 와서 겨울철에 찬바람을 불면 뼈가 아프다고 자주 울었습니다. 남편은 임산부에게 가정폭력을 행하는 그런 재활용도 안 되는 개쓰레기였죠. 그래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심하고 합의 이혼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참 이어갔고 저는 그때 당시 그 누나를 정말 좋아했기에 말했습니다. 내가 쉬는 날이나 그런 날에는 땡땡이 내가 돌봐줄게. 그때만이라도 누나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해. 땡땡이 걱정하지 말고. 그러자 펑펑 울면서 너 같은 남자를 왜 이제서야 만났을까 라면서 안기더라고요. 그렇게 전 갑자기 육아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땡땡이의 나이 4살. 정말 말을 안 들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의 육아 스킬이 기저귀 따위는 총기 수입급으로 분해 조립할 수 있게 되었고 제 자취방으로 오가는 게 너무 귀찮아져서 상이 후 자취방도 빼고 누나 집에서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누나의 퇴근은 새벽이었고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출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회사에서 2박 3일로 워크숍을 갔다 온다고 무슨 섬에 갔다 온다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어. 땡땡이는 내가 잘 보고 있을 테니까 다녀와. 아무 의심 없이 보내졌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카톡으로 나 여기 지금 어디야 하면서 뒤로 바다가 펼쳐진 셀카 한 장을 보내왔죠.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사진을 보던 중 뭔가 이상한 겁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검정색 선글라스 아래 다른 남자 같은 사람이 비춰져 있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사진을 찍어주는 것 같고 워크숍인데 주변에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안 보이지? 그때부터 모든 게 갑자기 의심스러워졌고 사진을 화질 보정 수정해주는 어플을 받아가지고 돌려보니 보내온 배경을 지식인에다 올려보고 어디냐고 물어보고 저에게 말한 섬이나 그 섬도 다르더라고요. 남자가 맞았었고 상의도 같은 티를 입고 있더라고요. 둘이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티내지 않았고 3일을 칼을 갈았습니다. 그렇게 3일째 되던 날 언제 오냐고 물어보니 저녁에 뒤풀이하고 들어갈 거니까 먼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대구박을 굴렸죠. 일단 섬에 간 것은 맞으니 들어오는 시간은 대충 들었으니까 분명 차를 타고 갔을 것이고 그럼 어차피 들어올 길목 하나 거기서 기다리면 분명히 지나갈 거다. 두뇌 회전이 멈추자마자 검은색 모자와 검은색 집업 후드를 입고 땡땡이를 재우고 난 뒤 검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차가 한두 대여야죠. 저게 누나 차 같고 저게 그 차 같고 허탕만 치고 담배를 피면서 생각을 하던 도중 정말 혹시 상남동 쪽으로 가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바로 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바람 피는 거라면은 멍청하게 상남동에서 만날까? 바로 코앞에 내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제외하고 있었지만 우리 조상님들이 말씀하셨죠.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다. 저는 상남동 쪽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고 여기저기 돌아다닌 지 40-50분쯤 눈에 들어오는 낯익은 차량 한 대 들어가서 끌고 나올까 했지만 그럴 자신은 없어서 그냥 무작정 앞에서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검정색 모자에 검정색 상의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모텔 앞에서 먹잇감을 기다리는 하이에나 마냥 방황하는 저를 보고 이상한 눈초리로 보거나 휴대폰으로 어디에 전화를 하는 듯한 행동 등을 하시기도 했죠. 3시간 뒤쯤 웃으면서 아주 그냥 서로가 융합해서 그냥 합체할 듯이 그냥 막 비비고면서 나오는 그 두 명이 제 시야에 들어왔고 저는 발업한 저글링 마냥 달려들어갔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알고 보니 가관이더라고요. 광고 쪽 프리랜서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조땡 만남 뭐 그런 걸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았죠. 저를 낚아채던 당시에도 그 남친을 만나고 있었고 저랑 이야기하다 보니 저도 좋아졌다고 남친 2가 탄생한 거죠. 그렇게 자기 기준에서 둘 다 좋아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둘 다 번갈아가면서 만나면서 저울질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육아를 자처하고 나서니 누나 입장에서는 와 월척인가? 하고 꼬리를 너무 길게 느리테리게 된 거죠. 남친 일은 이런 상황도 모르고 있었고 이거 완전 미친놈이네? 이러면서 가버렸습니다. 저 역시 그 이후 바로 다음날 짐을 뺐고 아직 방이 나가지 않아서 집주인분께 사정사정하며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여자와도 손을 털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뒤 창원을 완전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줄여서 올려왔습니다. 왜 길어? 너무 짧아요. 여러분은 연인에 대해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시나요? 글 쓰면서 회상하다 보니 결혼 전에 동거도 하고 육아도 하고 다 해봤네요. 그 이후 한동안 여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생각나지 않는데 그동안 지냈던 땡땡이가 가끔 생각나요. 삼촌 하다가 나중에 아빠라면서 곧잘 저에게 왔었는데 제가 연애를 할 팔자가 아닌 건지 아니면 제 인생이 순탄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글쓴이와 올린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글이 채택되면 다른 썰을 또 갖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진짜 썰인 걸 증명하기 위해 제가 지식인에 올렸던 내역입니다. 슈레딩거의 냥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참... 뭐 같네. 가끔 썰랑썰레 보다 보면은 기승전결에서 전까지 간 다음에 이제 결이 이제 흐지부지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오늘 이 썰처럼 좀 이렇게 기분이 찹찹한 경우는 좀 뭐 지금 글쓴 이분도 기분이 아주 안 좋았고 좀 이렇게 자기의 그런 시간과 그런 마음을 다 배신당한 것 같아서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겠지만 저는 이 글쓴 분보다도 애기가 참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그냥 제 시청자분들만 잘 들으세요. 결혼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걸 들으면 무슨 밈처럼 느껴지고 그럴 수 있는데 결혼이라는 건 정말 굉장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밌는 이야기 있다면 네이버 카페 개보고 펜 다 모여라 개펜다를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